좋아요, 구독. 미장원 순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종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S&P 0.3%, 그리고 나스닥 0.66, 다우지수 0.1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8% 급등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주들로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이 동반 상승했고요. 요 근래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6%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금융주들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특히 그간 약세를 보이면서 부도 우려감이 있었던 미국 최대 규모의 증권사 찰스 슈왑의 경우에도 4% 급등을 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어떤 그런 우려감이 완화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계속적으로 이제 한 발짝씩 가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남은 날수가 보니까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상원이 다음 주 22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문을 닫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게 될 예정이거든요. 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채 한도 협상을 미뤘었는데 그 미룬 날짜가 바로 오늘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부채 한도 관련 미팅 이후에 G7, 7개국 미팅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 예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들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협상 시한이 그리 여유롭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언가 확실한 진척이 있어야 될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미국 부채 한도가 문제됐었던 때에도 이 협의가 미뤄지다가 막판에 부채 한도가 해결되는 상황이 결국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될수록 시장에 좋고 미뤄지다가 막판에 해결되는 형국으로 가면 자산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매크로 데이터 중에 크게 좀 보여야 될 게 소매 판매 지수, 리테일 세일즈라고 하는 게 이번 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7% 이런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 요소가 될까요? 네, 미국 소매 판매가 오늘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요. 유의미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워낙 부채 한도 이슈가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소매 판매 이슈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측치는 이전보다 더 이제 개선된 수치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져서 명목 소비가 좋아졌을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전 수치보다는 좀 더 개선되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새벽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예측치 마이너스 3.75%를 강하게 하방 돌파하고 마이너스 31.8%, 마이너스 31.8포인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큰 타격이 없었거든요. 보이시는 것처럼 코로나와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사실 이 정도로 엠파이어 지수가 악화됐던 적이 없어서 사실 이 이제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선 사실 별 반응이 없습니다만 해외 애널리스트들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엠파이어 지수의 경우엔 장기적으로 PMI와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PMI는 주가와 장기적으로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엠파이어 지수는 결국 PMI는 주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엠파이어 지수가 급감을 한 건 자산 시장에 전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측치를 너무 또 과하게 초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의 엠파이어 지수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금리 쪽으로 이제 생각들이 많이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동결 예상하는 게 한 75%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애틀란타 은행 그 총재는 연준 총재는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24년까지도 자기는 더 이제 허키시하게 생각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피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은 그런 발언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패드워치에 따르면 우선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원래는 90% 넘게 책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갈수록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최근 이제 24% 수준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 정도 속도라면 다음 6월에도 금리가 인상되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지만 실업률도 여전히 낮고 물가도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도 이 금리 인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결국 CPI보다 항상 높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CPI는 어느 정도 더 넘어서는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보통 이제 요 근래에는 CPI보다 더 낮은 CPI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마감했다라고 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사실 이제 물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더 인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무조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좀 초반에 제가 마이크론이 지금 6%가량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이렇게 올랐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 오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어제도 보면 퍼스트 솔라가 전 금요일 날 26% 올라가지고 제가 뭐 하나솔루션도 강력하게 푸시를 했습니다마는 하나솔루션, CS 윈드까지 풍력 업체까지도 주가가 영향을 받은 바 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볼까요? 네, 당연히 이 반도체 지수 영향을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으로 미칠 만한 요소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최근에 많이 사고 있다는 소식 좀 준비된 게 있죠? 네, 5월 5일까지 미국 자사주 매입 승인 발표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상당히 강세인 편이거든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멈추지 않고 공격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통계에 따르면, 지금 보이시는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강세를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은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제 배당 정책을 펼치는 회사들을 매수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아직까지도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자사주 매입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구직 시장도 약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면은 뭐 빅테크 업체들 감원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비스에서는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그쪽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좀 보면 이제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의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둘은 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꽤나 이례적이지가 않을 수 없는 수치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기술 회사 그리고 은행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둘은 장기적으로 동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차후에 미국의 전반적인 실업률이 오르거나 아니면 위에 언급되어 있는
뉴욕을 포함한 세 개 주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을 따라서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 표를 봤을 때는 실업률이 차후에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투자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미국이 이제 5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 실업률 문제 없고 경제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 실업률이 어쨌든 낮은 상황이 오히려 투자할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라는 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여력을 이제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투자에 고려하셔서 좀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리스크에 시장이 투자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8,000선이 지금 이제 깨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였고요.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따라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1.74%, 이더리움 1.47%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BNB,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 솔라나, 폴리곤 각각 0.6%에서 0.9% 사이 수준으로 1% 이내권에서 시세가 움직였고 에이다만 0.21%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며칠 동안 시세가 꽤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8,000달러 구간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급감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크게 꺾였기 때문에 하방 모멘텀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 비트코인이 4% 이상 급락을 했다가 말아 올리면서 약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던지려고 하는 세력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하방 지지선 28,000달러 수준이 이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성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벽하게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락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구간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시세가 급등을 해서 28,000달러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모멘텀을 회복할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28,000달러 구간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계속 이제 가격이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전환일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로 전환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회복돼야 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다.